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새로운 기초 매형 3D 맥스 기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만든 이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이제 변형을 줘서 우리가 좀 더 원하는 형태로 다듬어 나가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있는 이 도형들이 왜 생겼을까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을 가장 단순화시켰을 때 이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사람의 몸체를 본다 그러면은 머리는 스피어로 돼 있을 거고요. 이렇게 몸체는 실린더형이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팔다리 역시 실린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가고 뭐 이쪽에도 하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다리 만드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뭐 허수아비밖에 못 만들겠죠. 허수아비도 뭐 이렇게 동글동글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다듬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제 에디테이블 폴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다 지우고요. 자, 화면 정리하시고. 자, 박스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게 크기하고 세그멘트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육면체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세그멘트도 이렇게 하나씩 나눠볼까요? 자, 세로, 가로, 높이 하나씩 세그멘트를 줬습니다. 자, 여기 일반적인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는 이게 보이는데 지금 퍼스펙티브 모드에서는 안 보이죠. 나눠진 엣지가.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엣지 페이스를 놓고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쉐이딩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런 하이 메뉴가 뜨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엣지 페이스를 놓으시면은 이렇게 나눠진 엣지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저는 훨씬 편해서 습관적으로 항상 엣지 페이스를 놓고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근데 좀 더 세분화돼서 우리가 형태를 깎아나가거나 아니면 덧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 마우스 오른쪽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또 메뉴가 하이 메뉴가 떠요. 앞으로 되게 이제 지겹게 이런 메뉴들이 많이 뜰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메뉴들이 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게 convert to 명령인데요. 자, 이 중에서 메쉬로 보내거나 폴리로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폴리를 많이 써요. 이 폴리를 많이 쓰는 이유가 메쉬에는 없는, 메쉬는 이렇게 이제 버텍스, 엣지, 페이스. 요 설명드리면은 버텍스는 점이에요. 점이고 엣지는 선이고 그 다음에 페이스는 한 폴리곤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삼각형 엣지 두 개, 삼각형 페이스 두 개로 이렇게 따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은 이렇게 한 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엘리멘트는 역시 이 하나의 전체 덩어리를 말합니다. 자, 엘리멘트하고 오브젝트랑 그럼 뭐가 다르냐? 근데 조금 달라요. 오브젝트 안에 엘리멘트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나중에 저희가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엘리멘트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오브젝트를 생성할 경우에 이제 여기 좋은 경우가 있어요. 자, 티포트를 하나 보시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 이번에는 아까 메쉬로 했으니까 메쉬 해볼게요. 메쉬로 했을 때 이 전체는 큰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인데 자, 엘리멘트를 선택하시면은
뚜껑만 따로 또 엘리멘트죠. 뚜껑은 엘리멘트죠. 자, 이렇게 T포트라는 전체 오브젝트가 있는데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자, 이게 엘리멘트예요. 물론 이게 다 없어지고 나면은, 자, 내가 뚜껑만 만들었다 그러면 이 뚜껑만 이제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소속되는 게 없으니까 엘리멘트는 없어요.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개념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자, 지금 설명드리고 있죠. 자, 엘리멘트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에디테이블 메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메쉬보다는, 물론 아직도 메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에디테이블 폴리로 바꾸시면은, 자, 같은 게 있는데 페이스 대신에 여기 보더라는 명령어가 생겼어요. 다 똑같은데 이 보더만 달라요. 근데 이 보더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기 때문에 이 에디테이블 폴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똑같죠? 사용 방법은 버텍스 점이에요. 엣지 선입니다. 자, 보더는 여기서는 지금 선택이 안 돼요. 보더가 없어요. 자, 보더는 뭐냐면은, 자, 폴리곤은 이제 한 면 한 면이죠. 페이스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자, 내가 폴리곤으로 하나를 딜레이트 시켰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뚫린 면이 생기죠. 자, 뚫린 면과 닫힌 면의 경계가 바로 보더입니다. 자, 이제 보더가 이렇게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보도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자, 그런데 보도를 왜 쓰냐 하면은 편한 게, 이거는 카피가 돼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한번 이동해 볼까요? 이렇게 면이 뽑아져 나오죠. 이렇게 옮길 수 있고, 이렇게 로테이트 시킬 수도 있고. 자, 한 번 더 뽑고 올려서 또 로테이트를 시키고. 자, 이런 작업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보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 에디테이블 폴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씩 설명을 해볼까요? 자, 버텍스를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에 에디트 버텍스라는 그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그러나요? 요 명령어들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리무브라는 명령이 있어요. 리무브는 없애는 소리예요. 자, 여기 있는 버텍스 하나를 리무브 하면은 버텍스가 없어졌죠. 평평한 면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딜레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딜레이트를 하면은 이 버텍스가 가지고 있는 포함된 면들은 다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런데 백스페이스를 누르면은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 리무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컨트롤 Z에서 다시 놓고요. 자, 이만큼 올린 다음에 리무브 하면 어떻게 돼요? 버텍스 영역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평평해졌죠.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작업하다 보면 여기 막 쓸데없는 버텍스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리무브를 한다. 리무브는 백스페이스랑 동일하다. 절대로 딜레이트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는 반대로 얘를 이제 띄워주는 명령을 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버텍스는 하나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엣지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이 사방에 있는 4개의 엣지가 어떻게 돼요? 이 하나의 버텍스랑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얘를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은 각 버텍스 엣지마다 다 버텍스가 따로따로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4개로 이제 분리가 되죠. 자, 그 명령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자,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 한번 해볼까요? 익스트루드는, 점이, 버텍스가 튀어나오게 돼요. 이렇게. 풀이 달린 것처럼 튀어나오죠. 자,
길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이 세팅 값에서 우리가 변형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세팅 값은 제가 이제 나중에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익스트루드는 튀어나오는 명령이에요. 자, 웰드는 용접이라는 소리인데 버텍스 두 개를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버텍스가 가까이 있을수록 좋아요. 자, 이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하고 웰드. 자, 안 붙죠? 이건 뭐냐면 너무 멀어서 그래요. 두 개의 사이가. 좀 더 가까이 붙여주면은 자, 웰드 되죠.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 웰드가 되는데,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세팅 값에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만큼 떨어져 있는 애는 웰드가 안 된다. 근데 옆에 세팅 값에서 이 수치를 좀 올려주면은 딱 붙어버리죠. 이 수치가 뭐냐면은 영역을 말해요. 그 거리. 자, 230 0.1이 넘어야 되네요. 자, 어쨌건 이렇게 수치가 커지면은 멀리 있는 점도 서로 붙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OK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명령이 안 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웰드랑 비슷한 게 있는데 이 타겟 웰드라는 애예요. 좀 웰드 밑에 있죠. 자, 같이 보니까 웰드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타겟 웰드도 붙이는 거겠죠. 근데 타겟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필요한 점을 필요한 곳에 붙인다. 자,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타겟 웰드 클릭하시고 이렇게 명령이 준비됐죠. 수행할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원하는 버텍스를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버텍스 마우스 버튼 띄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점선이 따라다닙니다. 어디다 붙이겠느냐? 여기다 붙이겠다. 그럼 이렇게 붙는 거죠. 너도 여기 가라. 그래서 사실 웰드보다는 타겟 웰드를 참 많이 써요. 그럼 얘는 이제 다시 붙었어요. 아까 브레이크 명령으로 띄었지만 웰드와 타겟 웰드로 다시 붙였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붙이기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디트 명령이에요. 에디트 버텍스 명령. 자, 챔퍼는 각을 깎아줍니다. 자, 챔퍼 이 버텍스 이렇게 자, 한번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면은 이렇게 되죠. 깎였죠. 자, 챔퍼를 0으로 해놓고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자, 이쪽 버텍스를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퍼 0이에요. 챔퍼 이렇게. 자, 0일 때는 이렇게 깎이고 하나일 때는 안에 또 세그멘트가 하나 나눠지는 개념이죠. 이렇게 깎이는 게 바로 챔퍼입니다. 이제 차게될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는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자, 나는 이 버텍스와 이 버텍스 사이에 면을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원하는 버텍스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요 밑에 있는 커넥트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가운데 엣지가 생깁니다. 필요한 부분에만 엣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죠. 자, 너하고 커넥트 이렇게 나눠지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필요에 따라 가지고 면을 많이 나누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 형태들이 다양해지니까 많은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텍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이 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엣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많이 지저분해졌죠? 다시 지우고 새로운 박스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자, 엣지가 나눠진 박스가 나왔죠.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 폴리로 그리고 버텍스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엣지는 요 선이에요.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선. 역시 없앨 때는 딜레이트 하지 마시고, 딜레이트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컨트롤 Z 하고 리무브를 눌러주시면은 요것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리무브와 같은 명령은 백스페이스다 하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버텍스 할 때 그건 역시 동일합니다. 자, 일단 요거 먼저 설명드릴까요? 링과 루프의 개념. 자, 링은 이렇게 만나지 않는 선들 있죠. 그러니까는 뭐 평행이라든가 아니면 좁아지더라도 서로 만나지 않는 선들은 다 선택이 돼요. 자, 링을 하면 이렇게 삥 둘려서. 자, 이 링이 왜 필요하냐면은 선택해서 커넥트 명령을 주면은 이렇게 잘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된 선들 때문에 선택된 선들 사이에 다 이렇게 나눠지는 또 선이 생기기, 엣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명령들이 이제 필요해요. 자, 루프는 자, 이렇게 근데 아까 링은 다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링 하면 이렇게 평행으로 가는 것들 아니면은 만나지 않는 선들이 이렇게 쭉 선택이 될 거고요. 자, 링 명령이 아니고 자, 루프 명령은 만나는 선들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는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울 수 있고 이렇게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게 링과 루프였어요. 링과 루프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옛날에 이 링과 루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생각만 해도 좀 까마득하죠. 자, 리무브는 없애는 거였고요. 자, 익스트루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도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주면은 선이 돌출됩니다. 엣지가. 자, 익스트루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웰드 역시 이제 붙이는 기능인데요. 그 전에 먼저 요걸 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폴리곤을 하나 이렇게 없앱니다. 그럼 아까 이제 보도가 생긴다고 그랬죠. 보도가 생기면은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엣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엣지를 가지고 자, 이렇게 뺐어요. 엣지도 복사가 됩니다. 자, 보도랑 비슷한데 좀 다르죠. 보도는 전체가 다 카피가 됐는데 엣지는 내가 원하는 선만 카피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럼 밑에 것도 하나 이렇게 카피를 시킨다. 자, 그럼 두 개의 엣지가 또 이제 붙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럼 이 두 개의 엣지를 선택을 하고 웰드 안 붙는 건 이유가 있죠. 멀어서다. 여기서 수치를 올리면은 이렇게 딱 붙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요 사이는 또 뭐가 됩니까? 뚫린 것과 안 뚫린 것의 면이니까 보더가 되겠죠. 자, 보더 선택이 가능하죠. 보더를 또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캡을 줘서 막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다시 가서 자, 웰드 하기 전에 자, 이 엣지는 보도가 아니고 엣지예요. 자, 이 엣지는 요 밑에 있고 이렇게 얘가 여기 붙었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 타겟웰드라는 명령이 있었죠. 아까 버텍스에서 똑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마우스 버튼을 놓지 않고 움직이면은 이번에 이제 빨간 선이 따라다니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어도 역시 보도가 생겼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쪽은 막아버려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캡 보도 선택하고 캡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엣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이제 튀어나오는 거 있고요. 챔퍼 역시 마찬가지. 아까 챔퍼는 뭐를 깎는다고 그랬죠? 각을 깎으니까 얘도 역시 각을 깎을 수 있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돌아가는 면에 각을 다 깎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엣지에서 선택하고 루프였죠. 루프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선택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컨트롤 루프. 자, 컨트롤 루프. 자, 컨트롤 루프. 그럼 이렇게 이제 다 선택이 됐죠? 이쪽도 안 됐나요? 자, 컨트롤 루프. 자, 그런 다음에 챔퍼 명령을 주면은 선택이 됐어요. 이렇게. 뭐가 깎이게 되죠? 여기도 역시 가운데 엣지가 들어갔는데 필요 없다 그러면은 챔퍼 여기서 이거를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엣지 세그멘트를 여기 있죠? 커넥트 엣지 세그먼트 이거를 0으로 놓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자,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각을 깎는 게 바로 챔퍼 명령이다. 자, 브릿지는 두 개를 서로 이제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별로 이렇게 효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리무브, 익스트루드, 웰드, 타겟 웰드, 챔퍼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보더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뚫린 면과 안 뚫린 면의 경계다. 그래서 보더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이동 가능하고요. 또는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된다. 뚜껑을 막을 때는 캡입니다. 자, 익스트루드 명령은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가요. 자, 여기서 다시 Shift 키 누르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죠. 자, 챔퍼 해볼까요? 별로 효용이 없네요. 자, 캡을 씌우시면은 이렇게 막힌다. 자, 브릿지는 자, 어디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없고 이게 없으면은 보더가 두 개가 되겠죠. 자, 이 보더를 자, 이렇게 빼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회전을 시킬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밑으로 이렇게 빼요. 그리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개를 붙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 보도 있고 여기도 보도가 있죠. 자, 브릿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자, 클릭하고 버튼을 띄지 마시고 움직이시면 돼요. 다 클릭하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브릿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물은 보통 이제 그 제품들 있죠.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메시 스무스 명령을 주게 돼요. 메시 스무스나 터보 스무스를 주는데요. 자, 메시 스무스를 줘보면 이제 이렇게 형태가 부드러워지죠. 이터레이션 값 이 정도 주면은 이렇게 이 형태를 이제 마지막 최종 작업으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시 스무스를 줬을 때 얘가 어떤 모양을 갖출 건가 한 거는 이제 미리 좀 감안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경험도 없고 이 수업 받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감이 안 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에디테이블 폴리로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나와야 된다 하는 거. 그건 이제 항상 알고 계셔라 하는 겁니다. 자, 메시 스무스 준 거를 다시 이제 쓰레기통을 클릭하면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도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또 밑에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차차 혹시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나올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폴리곤이죠. 자, 폴리곤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또 하나 만들게요. 자, 이번에는 3개씩 나눠볼까요? 자, 이렇게 나누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 폴리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까 버텍스, 엣지, 폴리곤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보도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번엔 폴리곤인데요. 자, 폴리곤은 각 하나마다의 면이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올려도 되고 또는 이렇게 돌려도 되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트루드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익스트루드 돌출이죠. 위로도 되지만 물론 안으로도 됩니다. 아까 버텍스나 엣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값이면은 밑으로 이렇게 꺼지는 역할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돌출. 너는 꺼지고. 이게 이제 가능하겠죠. 자, 그럼 베벨은 아웃라인 먼저 해볼까요? 자, 아웃라인. 자, 이게 이제 아웃라인이네요. 바깥에 선이 생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봅니다. 자, 베벨은요, 익스트루드랑 같습니다. 같은데 한 번 더 작용을 해요. 자, 익스트루드처럼 똑같이 뺀 다음에 마우스 버튼을 넣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좁혀지든지 넓혀지든지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베벨. 익스트루드랑 돌출되는 거는 같은데 끝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하는 게 베벨이 좀 다른 점이에요. 자, 인셋은 여기다가 새로운 면을 하나 또 만듭니다. 이렇게. 자, 얘는 그럼 또 새로운 물체가 되겠죠. 자, 한번 인셋터. 이번에는 익스트루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브릿지는 같겠죠. 필립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태를 많이 만들어 나가요. 이게 이제 기초적인 사용 방법이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단순하게나마 만들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만들겠다, 내지는 뭐 비행기를 만들겠다 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자동차를 정말 허접하지만 하나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면은, 자, 박스 이렇게 만들어졌다. 컬러를 좀 더 이렇게 두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컨버트 투 폴리. 자, 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 자, 익스트루드 한 번 더 만들고, 자, 뒤에 트렁크 부분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익스트루드 한 번 더 빼고. 자, 기본적으로 자동차랑 아닌가요? 자, 비슷하게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지워볼게요. 자, 지우고, 자, 얘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자, 셀렉션 메뉴로 조절하면 되죠. 자, 좀 유선형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다. 얘도 역시 이렇게 되고, 위는 좀 이렇게 낮아지. 본닛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줘. 자, 앞에서 봤을 때 윗부분, 천정 부분이죠. 천정 부분은 스케일로 좀 이렇게 줄여주고. 그럼 금방 이제 자동차 형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다듬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요 버텍스와 요 버텍스는 조금 이렇게 내려가줘서 곡면으로 너와 너도 좀 내려가라 이렇게. 뭐 앞면에서 봤을 때 너하고 너도 드래그해서 이렇게 좀 내려. 요즘 자동차들이 좀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태죠. 자, 그 다음에 이 폴리곤들, 너희들은 자, 인셋을 하면은 이렇게 면이 생기죠. 안으로 조금 집어넣으면은 유리창, 앞유리창이 만들어지죠. 쉽게. 자, 옆에 유리 역시 인셋, 인서트 하고, 뭐 베벨을 하든 익스트루드 하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작업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점점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에디테이블 폴리 작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모델링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근처에 있는 것들을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일일을 하나씩 만들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기 쓰듯이 하루에 하나씩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부터 일단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자꾸 하시다 보면은 요 이제 버텍스, 엣지, 보도, 폴리곤 다루는 능력이 향상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만시간의 법칙을 믿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에디테이블 폴리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